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114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관성이 운기에서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관성이 운기에서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관성이 뭔가요? 관성은 일간인 나를 극한 오행이 관성이죠. 첫째, 관성은 직업, 관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관성이 운에서 오게 되면 직업과 관직에 관련된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는 관성은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관성이 운에서 들어오면 법과 관련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건강, 수명과도 연관이 됩니다. 왜? 관성은 일간인 나를 극하기 때문에 관성이 너무 흉하게 작용하면은 일간에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건강, 수명과도 연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관성은 여자분에게 이성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관성운이 오게 되면 이성 배우자와 연관이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분에게는. 다음에는 남자분에게는 자식운을 뜻합니다. 그러니 관성운이 오게 되면 남자분은 자식과 연관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관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관성이 오면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성운이 흉하게 들어올 때, 또 길하게 들어올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성이 희신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고요. 자, 관성이 먼저 직업과 관직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업과 관직운이 상승하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즉 직업이 좀 나은 직업으로 옮길 수도 있고, 좋은 직장 환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좋은 부서로 옮길 수도 있고, 승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또 직업이 없는 분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합격운도 되는 게 바로 관성이 희신운으로 작용했을 때입니다. 또 관성이 남자분에게는 자식을 뜻하죠. 그러니 남자분은 관성운이 희신으로 들어왔을 때 자식을 얻거나 또 자식이 발전하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자분에게는 관성이 이성 배우자운이에요. 그래서 이 관성이 희신으로 들어왔을 때는 좋은 이성 배우자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이성 배우자가 운기가 상승, 즉 내 남편이 좋은 기운을 받는 운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희신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관성이 귀신, 안 좋게 작용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찬가지로 직업과 관직에 관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귀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직업, 관직운이 세다갑니다.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부서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감봉을 당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회사에서 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직운이 좋지 않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승진해서 누락된다든가, 그리고 직업이 약해지니까 입사심을 보고 불합격이 되는 운기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성은 법이라고 그랬죠. 법. 그래서 이 관성이 귀신으로 안 좋게 들어오면 법을 어기게 되면 관제수, 법원, 경찰 이런 데에 왔다 갔다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성이 귀신으로 들어오면 관제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성은 나를 극하는 운이기 때문에 관성이 안 좋게 작용하면 건강, 수명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남자분은 자식이죠. 자식에게 근심이 생기는, 자식 때문에 근심을 할 수 있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에게는 이성 배우자로 인한 고통이 있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귀신으로 작용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보면서 관성이 희신으로 작용할 때, 귀신으로 작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를 볼까요? 임원년, 을미월, 갑신일, 을해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관성이 운에서 돌았을 때 귀신이 되는지 희신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물기운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 시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미토지장간의 을목, 그 다음에 시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시지의 해수 역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신금안의 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내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임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을목, 작은 나무까지요. 자, 상대편의 세력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행,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에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미토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에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오안의 기토, 일지, 신금안의 무토, 시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일지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나와 있는 것 상대편은 오화, 미토, 작은 불, 작은 흙, 그 다음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일지에 있는 신금을 보자고요. 편구 아니죠?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나를 극하고 있나요? 신금이? 아니죠. 옆에 있는 해수를 생하고 있네요. 생과 극이 같이 있으면 생이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옆에 있는 해수를 금생수하네요. 금생수 받은 해수는 간목을 수생목을 하고 있네요. 관인상생이 됐네요. 그러면 이 신금은 상대편이나 내 편으로 넘어왔네요. 그러면 상대편은 미토하고 오화뿐이네요. 오화는 어떤가요? 임수 큰 물이 쏟아지면서 촛불은 거의 꺼트려 버렸네요. 그러면 상대편은 미토 하나 남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내 편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신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용신은 미토로 잡아야 되겠죠? 할 수 없이 오화는 꺼졌고, 그래서 미토로 잡고, 희신은 불이 오면 좋겠네요. 불이 와야 많은 나무기운을 목생화하면서 나무기운을 빼고 화생토로 이루어지면서 물을 막고 이렇게 통관 엎불어서 불기운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주 관 세죠? 세기운 운이 오면 어떤가요?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세가 오면은 하는 일이 뭔가요? 올해같이 경자년이 왔어요. 큰 세가 들어오네요. 세가 들어오면 하는 일이 나무를 극하든가 물을 생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겠죠. 생이우선이라고 그랬죠. 경자년 경금이 금생수를 하네요. 그러면 물이 더 왕해지면서 수생목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물이 왕해지면서 사주가 강해져 버리죠.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바로 관성운은 기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관성운이 왔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직업, 간직, 그 다음에 합격 등에 불리한 운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남자분이라면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생기고, 또 법을 어기게 되면은 관제수로에 시달리게 되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로 인해서 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생수가 되면서 더 물기운이 강하면서 이 불을 완전히 소멸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불은 심혈관절이죠. 기혈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도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운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관성운의 기신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흉함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보자고요. 병인년, 개사월, 갑술일, 을해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도 형국을 파악해봐야 관성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 기신인지 희신인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인 물기운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시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에 개수 작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지에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편은 임목 을목 큰 나무 작은 나무 그 다음에 개수 해수 작은 물 큰 물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대방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가노니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해주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나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 월지의 사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임목간의 병화, 그 다음에 일지, 술토지장간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일지의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간의 무토, 월지, 사화안의 무토, 시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월지, 사화안의 경금, 그 다음에 일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편은 병화, 사화, 큰불,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내 편보다는 힘이 개수로는 힘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내 편 큰 나무 임목이 있네요. 연지에 나한테 힘을 주고는 오행인데 나한테 힘을 주고 있나요?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불을 생하고 있네요. 식상을 생해버리니까 나한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남의 편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임목은. 그래서 이 임목은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으로 넘어갔네요. 사하고 병하고 한통속이 돼버렸네요. 그런 사주가 됐고 또 내 편 중에서 개수 작은 물이죠. 이 물은 어떤가요? 이 목생화를 받은 불기운에 거의 말라가고 있죠. 그리고 나무들이 빨아먹어버리고 그러니 힘이 하나도 없네요. 을목은 작은 나무라 거의 힘이 없고 그러면 술토 하나가 수생목을 하면서 힘을 주고 있는 유일한 내 편으로서 힘을 갖고 있네요. 그런 사주가 되다 보니까 약한 사주가 됐네요. 약사주가. 해수도 지금 술토 있죠. 화생토를 받은 술토 열토죠. 열토가 해수를 막고 있어서 해수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사주를 약하게 하는 그런 사주팔자고 사주 형국이 그렇습니다. 물기운이 많이 말라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 술토가 아주 병이 됐네요.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용신은 해수가 되겠죠. 수생목을 해줘야 되니까 해수가 되겠고 희신은 쇠가 오면 좋겠네요. 큰 쇠가. 그것도 왜? 술토가 지금 해수를 막고 있죠. 이게 가장 큰 병이란 얘기예요. 근데 큰 쇠가 오게 되면 이 술토는 쇠를 생하고 쇠는 물을 생하고 물은 나를 생하는 이런 통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술토가 물을 직접 막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쇠가 들어오면. 그래서 쇠가 들어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러면 쇠가 희신이 됐네요. 관이죠. 쇠가. 그러니 관성운이 희신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자년 올해 큰 쇠가 들어오네요. 뭐라고? 그러면 어떤가요? 좋죠. 술토가 쇠를 생하고 경금을 생하고 경금은 해수를 생하고 해수는 일간을 생하는 통관억부로서 아주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운이 좋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직업, 간직, 합격에 아주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승진도 할 수 있고 좋은 부서로 이동도 할 수 있고 직업이 없으시면은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식운이 되기 때문에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운기도 되고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이 또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관이 바로 이성 배우자이기 때문에 좋은 이성 배우자와 인연이 되는 운기도 되고 그리고 이성 배우자가 상승세를 타는 운기를 맞이하는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관성이 희싱이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사주팔자에서 관성이
희신이냐 귀신이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정반대로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관성이 운에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기를 이렇게 잘 세밀하게 보려면 희신 귀신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